드디어 설비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그 내용이 여기 많은데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것만 간추렸습니다. 직류 및 교류 전기철도 설비 기술 기준을 정리한 거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글씨 뭐 써 있으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철도 신호 전기 설비, 철도 통신 전기 설비를 제외한다. 이건 제외한다는 거. 급전선이 뭔가 잘 알아두시고요. 전기 철도 차량에 사용하는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합성 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이다. 전차선,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와 집전장치는 그 전철 위에 달린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다. 좀 그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전차선이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갖고 전차라고 연결이 됐잖아요. 요거를 집전장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전차선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다. 위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도에 가면 보이는 그 전선 아니에요. 조가선, 전차선 상부에 조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선이다. 조가선 뭐 앞에도 나왔으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붙들어 매는 거죠. 중간중간. 가선 방식, 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은 강체식 3개조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발전소의 위치. 발전소는 변전 설비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격 감시 및 제어 방법과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한다. 읽어보면 되죠. 공해 염해 없는 곳, 기기와 시설 자재 운반이 용이한 곳, 전력 수급이 용이할 것, 수전 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것, 변전소 앞 절연 구간에서 전기철도 차량의 타행 운행이 가능한 곳. 읽어보면 되겠어요. 발전소 용량,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 출력 또는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연장, 급전 등 부하의 증가를 고려해서 한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현재 부하와 장내 수송 요구 및 고장 등을 고려해서 변압기 뱅크를 구성한다. 넘어갑니다. 급정용 변압기, 교류 전기, 철도, 삼상 스코우트 결선을 합니다. 무슨 결선? 스코우트 결선 알아두고요. 직류 전기 철도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를 쓴다. 차단기는 장내 계획을 감안해 용량을 결정한다. 개통이죠. 개총이라고. 이거 뭐야?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개통입니다. 개총이에요. 개통. 그 다음에 개폐기 시설 장소. 이제 중요한 분기점 고장 발견이 필요한 장소 빈번한 개폐를 하는 경우 개폐 상태 표시 세정 장치 등을 설치한다. 제어용 교류 전원은 사용과 예비에 이계통으로 한다. 제어반은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차선의 이격거리 보겠습니다. 건조물과 동적 절연 이격거리. 펜터그라프 동적이라는 거는 그 움직인다는 겁니다. 전차가. 펜터그라프가 통과하는 동안의 일시적인 전선의 움직임을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해안지역, 열기관을 포함한 교통량이 과중한 것, 오염이 심각한 곳,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 강풍 또는 강설 지역은 최소 절연 이격거리보다 증가시킨다. 이제 저기 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오염, 오염일 때, 동적은 이제 움직일 때 정적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때 얘기입니다. DC는 750V, 1500V 있고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충전부와 전차와의 이격거리 이렇게 돼 있죠. 역시 DC, AC 돼 있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리미터 기준입니다. 전차 선로의 안전율인데요. 조금 여기 노랗게 표시한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지지물 2.0, 철조는 1.1, 지선이 선형일 경우 2.5, 조가선 장력을 지탱하는 부품이 2.5, 복합체 차제, 고분자 예저 포함 2.5 정도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 5m 기억하고요. 중앙감시 제어장치 요거 이제 식물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좀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전철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전기 사령실에서 한다.
회생 제동을 정지하는 경우, 회생 제동을 하는 경우, 회생 제동을 정지하는 경우, 좀 말을 이상하게 썼네. 회생 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차 선로에 지락이 발생한 경우, 전차 선로의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선로 전압이 장기 과전압이죠. 과전압보다 높을 경우. 이제 오타가 많이 나오네요. 장기 그 다음에 과전압보다 높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수정 좀 하세요. 장기 과전압입니다. 과전압 조다가 아니고 보다. 과전압보다. 알았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식에 대한 방지, 변전소 간 간격 축소, 레일 본등의 양호한 시공, 장대 레일 채택, 절연도상 및 레일과 침목 사이 절연층의 설치, 매설 금속체와의 이격거리 1m,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1m, 요거 기억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누설 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 레일 본드를 접속하여 전체 종 방향 저항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5%만 기억을 하세요. 누설 전류 간섭하고 5% 이상 하고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5%만 기억하세요. 전자파 장애 방지 대책. 전자파 방해 허용 기준으로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측정 안테나까지의 거리는 거리죠, 거리는 10m 떨어진 지점에서 6K 이상 측정한다. 10m 6K 이상 측정한다는 거, 이 수치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분산형 전원, MPPT의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을 뜻하는 겁니다. 2차 전지의 차단장치 시설, 대지전압 600V 기억해야 돼요. 태양광 대지전압 600V였죠. 태양광 대지전압,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전부 다 600V일 거예요 아마. 과전압 또는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제어장치 이상이 발생한 경우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가 되겠고요. 대지전압, 풍력, 전지, 태양광 모두 600V 여기 돼 있네요. 이것도 또 오타 났네요.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타를 많이 냈네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풍력 장비, 항공 장애 표시등 설비. 500kW 이상의 풍력 터빈은 낫셀 내부, 낫셀이라는 게 전기 발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전기 발전 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설비를. 이거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 방호 설비를 해야 됩니다. 연료전지를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은 화재 안전하게 시설해야 된다. 가연성 불질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가연성 물질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설비 법규가 바뀐 걸 핵심적인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2번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 필기로만 해서 쭉 올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이 있어서 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 한 페이지 하는데 뭐 1시간 이상 뭐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많이 걸린 건데 하여튼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건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저건 뭐 다 아는 건데 하는 것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설비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5과목이 다 올라간 거죠. 내용은 다 올라간 거고. 자, 참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설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